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국토교통부가 한중 항공노선 확대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면세점, 화장품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3일에 국토교통부가 중국에서 그 한중 항공회담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합의가 될 거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끝까지 종목분들이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확대된 내용을 보시면 여객수에 대한 것들이 주 608회로 지금 60회 정도 더 증가를 했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54회로 10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 총 70회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객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사드로 인해서 좀 위축됐던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단체 관광객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개별적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면세점 관련주하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저가 항공사들의 모습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 신라가 좀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갭 상승해서 지난번 앞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9만원대 안착 시도를 했는데 사실 차익 물량이 나와서 다시 또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빠르게 또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요. 지난 이 고점대를 한번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이제 기술적으로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 9만원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서 눌림목이 좀 진행이 돼야지 속도감 있게 움직여지겠죠. 역시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아갔던 쪽은 기관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기관이 쭉 수급을 형성했던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기관 매매 종목이 되는데 이틀 연속으로는 이런 외국인들이 재료를 통해서 뭔가 확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팔다가요. 자, 기관도 보시면 투신권 혼자만 매매한 게 아니라 투신권이 주로 매매를 했지만 보험에서도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도 들어오고 연기금 쪽도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관 전체 물량이 다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는 쪽에서는 좀 역시 점수를 좀 출발합니다. 수급 점수를요. 자, 그래서 역시 분봉을 딱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갭으로 상승해서 물량이 쏟아지지 않고 그 물량을 받고 물량소를 장중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지점은 이렇게 그 갭으로 떠서 그 갭을 다시 회복하는 그 가격대, 이 92,000원 근처 가격에서는 또 추가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 자리를 메우지 않고 움직여야지 빠른 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역시 그럴 때는 장중에 특정 창고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물량이 쏟아지는지를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항상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들은 항상 특정 창고 매물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 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 한국 창고로 인해서 24만 6천 주 정도가 지금 매도가 됐는데 메릴리치 창고로 지금 32만 7천 주가 들어왔죠. 이렇게 그 사고 파는 물량이 있을 때 파는 물량이 강하면 안 되겠죠. 특정 창고에서 매물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압박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국 쪽의 창고를 보면 샀다 팔았다 하지만 결국 쭉 매도 물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고요. 반면에 메릴리치 창고를 보면 거의 샀다 팔았다 하면서 파는 물량은 거의 잡히지가 않습니다. 쭉 사면서 계속 끌고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사는 쪽에 물량이 많고 파는 쪽에 특정 창고의 물량이 적다 그러면은 이 장중에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
뭐 메릴지가 됐든 한국이 됐든 신한금융이 됐든 특정 창구에서 압도적으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매물을 받는 매수 세력들은 부담스럽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창을 전업들은 꼭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를 좀 보죠. 자, 신세계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갭으로 떠서 역시 앞전에 이런 박스권의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대 음봉 맞고 움직였던 자리를 한번 장악하기 위해서 진입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급 쪽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신세계 수급을 보시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호텔 신라보다는 신세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강력한 수급 상황이 좀 더 나와줘야지 안정된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려면 같은 면세점 관련주 중에서도 호텔 신라가 좀 더 매매하기가 편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계속해서 그 우상하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격이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설명을 드렸던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가 훨씬 더 매매하기는 편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 수급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물량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 반등을 하고 시세를 또 만든다 그랬어요. 자, 한국콜마의 모습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수급을 좀 보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형성을 했는데 기관이 최근에 오히려 좀 팔았습니다. 오늘 좀 기관의 물량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보이고 기관은 오히려 팔다가 다시 수급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쌍끌이가 됐는데 어쨌든 얘도 분봉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추세를 만들어서 유지하려면 역시 이런 기술적으로 눌렸던 자리들을 깨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것이 이제 81,000원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깨면은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외국인 평단가까지도 맞춰서 보시면 더 대응하기가 좀 편안하시겠죠.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기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기관 물량이 나오다가 다시 또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잡아가면서 움직였는데 아쉽게도 역시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면 더 매물 소화가 잘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또 되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되밀렸을 때 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들을 다시 또 장악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까지 수급에 큰 변화 없이 떨어지면 다 반등한다는 소리예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코스맥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캔들이 아주 크지 않고 아래에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떨어질 때도 한번 보세요. 떨어지면 그냥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면 다음날 조금이라도 반등합니다.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다음날 반등하고 떨어지면 꼬리 달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저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주들은 악재 한번 나오면 장대 한번 그냥 뚫려 맞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손절해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자금들이 다른 쪽에 또 묶여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꾸 샀다 팔았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소리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자리 거래량 없이 수급 이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눌림목 나오면 또 이런 데서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또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가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시세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데 고점에서 좀 매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더 많았어야 되겠죠. 수급도 좀 더 강한 수급이 나왔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또 되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밀리면 이미 한번 눌림목을 줬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기관 수급이 좋은데 추가적 상승이 나오면 눌림목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횡보하면 다시 눌림목을 기다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진에어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제주항공보다는 최근의 기술적 흐름은 진에어의 흐름이 좀 더 낫습니다. 보시면 또 완만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얘 추세를 완만한 추세가 좀 더 슈팅이 나오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트렌드 쪽으로 보면 눌림목의 또 자리는 되게 깊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하려면 깊은 눌림목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장중에 빠른 대응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런 매물이 한 번씩 흘러내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세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료는 이미 또 다 노출이 된 재료니까요. 역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수급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병 주고 약 줄 때 수익이라도 챙기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